대원제약 2026년 상반기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53.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3.7회전이고 PBR은 0.61 상태입니다. 반기 재고자산 명세 공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원제약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사는 성동구 천호대로 386번지 용답동 229-3 의약품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제약 부분이 있고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화장품 부분,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건강기능식품 부분, 기타 재화 및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부분으로 사업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원제약 전경인데 용답동에 이런 녹지가 있는지, 용답동이 어딘지 전 거기 가봤는가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참고적으로 홈페이지에서 그 제품 소개하는 거를 좀 했습니다. 코대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감기약 같은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무릎 뭐 하는데 쓰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주가는 8,160원으로 1년 전보다 37.7%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PBR은 0.61로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백승열 씨가 11.94%, 백승호 씨가 10.14%, 백조나한인이라는 사람이 6.11%, 퓨리탄 트러스트 피델리티 LTD 스탁펀드라고 되어 있네요. 10.1%. 그리고 별도로 외국인 전체는 13.6%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슬프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2,813억 원으로 4.2%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1% 증가했습니다. 그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1%가 내려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은 금액상 4.7% 증가했고 운영 경비는 8.7%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3으로서 0.04포인트 약 4%가 내려갔고요. 슬프트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서 53.1%가 내려갔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3억 4,9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 재고보다는 재고회전율이 3.7회전으로서 0.3회전 정도 상승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가회계 손익 영업이익이 38.5%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인데 대원제약은 상반기 재고자산 명세를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월차 결산, 분기 결산 등 매월 결산을 하려면 재고자산 명세가 당연히 존재할 것이며 굳이 비공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을 적용하여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재고를 역산해서 풀이했습니다. 이것은 비용의 성격적 분류의 재고자산의 변동액, 제품과 제공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품 표시는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적용했을 때 역산해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합계액을 도출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비용의 선거적 분류 내용 분석입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2억 6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의 사용액 926억 원, 5.6% 증가했습니다. 아까 연간 거에도 보지만은 상품 재고가 있는데 상품에 대한 표기가 언급이 없습니다. 우선은 이 원재료 사용액에 상품 매입액이 들어가 있다라고는 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864억 2,100만 원으로 1.5%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8.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869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305억 3,400만 원을 뺀 563억 9,9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생산 재료 비율이 62.2%로 0.4%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는지는 분석을 계속 진행하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 검증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고요. 1단계가 의미가 없으면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하게 나오므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이치는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82억 7,400만 원이 나갔는데 재고는 72억 1,100만 원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럼 10억 6,2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냐?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공금을 어디다가 유용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그런 기분 나쁜 의견을 얘기합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과 폐기 손실액입니다. 10억 6,200만 원이 이 금액이 변동액 중에서 한 1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커가지고 되겠나? 폐기 손실 금액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대원제약은 폐기 손실을 줄이는 것이 수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유통기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다 과잉 생산의 결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가 회계의 영업이익 차이 23억 4,900만 원.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됩니다. 따라서 스르풋 손익 금액은 정확한 거다. 인건비입니다. 613억 3,700만 원으로 5.2%가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도 1,266명으로 96명이나 내보냈습니다. 평균 임금은 9,69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 생산성은 올라갔는데 노동 분배율은 떨어졌고요. 원가 개념으로도 노동 생산성은 11.4%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10.6% 내려갔습니다. 영업이익이 줄면은 월급을 또 그만큼 못 올려주는 거고 어쨌든 거의 100명 가까이 직원을 쳐냈네요. 좀 안 좋다는 얘기죠. 비성분 내역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건데요. 인건비 말고 많이 나가는 돈이 지급 수수료 및 판매 촉진비 414억 원, 107억 원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외주 용역비도 48억 7,500만 원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3.7회전 상승했고 수르풋율 0.34%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0.5인데 1년으로 본다면은 1이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충분히 활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영업 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6개월에 4.1회전 수금했습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 3.7회전 지급했습니다. 매입 채무 돈 주는 게 조금 느리죠. 현금 버퍼가 그렇게 넉넉치가 않습니다. 6.2%. 그리고 재고 회전율 대비 요것이 좀 낮게 나오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퐁 ROI 자본 회수율 2%로서 2.4% 하락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공시된 품목은 1.6% 단순 평균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표현한 것은 미기재된 주요 원재료의 정보는 대외비이며 관련 내용을 공시할 경우 영업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기재를 생략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 코대원, 이게 아마 그 감계약인 것 같아요. 코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5.9% 하락한 것으로, 요것은 그 의료 수가가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 모양입니다. 자기네들이 그 출고 가격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까지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것을 요약하면은 재고자산 회계 투명회계 가정을 세우는데 이걸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는데 판매 가격도 하락했죠. 입증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을 다 내놓는다고 해도 다른 거 영향을 받는 거, 아까 화장품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의 영향력은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 추론이 나왔던 거, 비분석에서는 5.9%가 제품 가격이 내렸다면은 1.6%뿐이 원재료 가격이 안 내면 상대적으로는 상승했다. 이렇게 모순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재무 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289억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93억 원이지만 289억 원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현금 유입액은 101억 8천만 원, 전체 사업의 최종 나간 돈은 12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디다가 돈을 많이 썼느냐? 채권자한테 28억 4천만 원 갚았습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37.8%, 50% 기준으로 했을 때 레드존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53억 5,800만 원 이익배당이 되겠습니다. 1.2% ROE. 캐펙스에 75억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9.6으로 0.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익잉여금률 919.5%로 올라갔습니다. 재무상태표 핵심 현금 흐름 분석을 할 때 핵심 계정들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부채 및 자본인데요. 단기 차입금 및 유동성 장기 차입금 236억 9천만 원 증가했고요. 상대적으로 장기 차입금은 23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을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율 50.8%, 실적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루풋 기준으로 우선은 예측을 합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100%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실적이니까 뭐 단순합니다. 산식은 2배 할 거야. 그래 5,626억 할 거다. 그리고 매출 재료비도 동일하게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예측액을 해낼 수 있습니다. 참 쉽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작년에 제가 예측을 했다면은 5,400, 5,200만 원, 5,400억, 5,200만 원. 그런데 실제 결과가 5,429억 원이었기 때문에 0.5% 오차가 있습니다. 0.5%는 그냥 귀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예측을 하는 고민들을 해보죠. 우선 전년도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는 11.2월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약 2달 동안 판 것이 남는 돈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손익분기점 도달 시기가 죄송합니다. 11.7개월로 0.5개월 늦게 도착합니다. 약 보름 정도 늦게니까 돈을 벌 시간이 짧아지죠. 그래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세워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5,600억 하기로 확정을 했을 때 매출 달성 시기는 11.9월에 도달한다. 나머지는 잘하면은 또 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올린다면은 6,500억 아니 6,051억 원까지 하게 되면은 운영 경비가 올라가더라도 영업이익이 193억 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10% 감소할 때와 10% 증가할 때 두 가지 경우에 매출 원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또 재고가 감소했을 때 판매 가격은 좀 올려받아야 되고 목표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영업은 두 가지를 다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풀린 견적을 낼 겁니다. 재료비 19만 원, 가공비 12만 원, 판매관리비 26만 5천 원, 마진은 그냥 그대로 부풀리지 않고 해가지고 59만 원에 요것이 어떤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59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스루프 쪽에서는 56만 원이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56만 원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원가 회계상으로는 적자가 나옵니다. 매출 원가율은 54.6%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상반기 실적이 50.8%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매출 원가율을 53%로 내린다 하면은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13,500원 이익이 나옵니다. 원 단위로 얘기했을 때 영업이익 증가가 2만 원가량이나 크게 올라가죠. 그러면은 운영경비 이 매출 원가를 어떻게 낮출 거냐. 이것이 항상 문제죠. 매출 원가를 내려야 할 경우 재고 생산을 해서 매출 원가를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다시 작년에 100명을 잘랐는데 올해에도 더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게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폐기 손실이 많았는데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라. 메시지.
그리고 공산주의 원가 회계를 스루프 회계로 전환하자는 메시지. 두 갈래의 지금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 회계 중에서 어느 세력인가는 언젠가는 이겨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를 안 하는 것으로요.